자율과 자유, 그 다음에 평등. 사실 이것도 뭐 거기에 다 치환되는 얘기들입니다.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의 양은 유한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배분돼서 제대로 작동하면 효율적으로 쓰여지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독점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불평등합니다. 생산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자본 또는 기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중에서도 극소수의 대기업 몇 군데가 다 갖고 있죠. 97년부터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그 경제성장의 목 중에서 성장 몫을 전부 기업 영역이 가졌다는 거예요. 노동의 몫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비율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천만 가까이가 노동에 종사하죠.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뭐 거의 다라고 봐야죠. 자영업자 빼면 다죠. 그런데 노동에 배분되는 몫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점점 상대적으로 삶이 나빠지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이 죽어가요. 소비자가 주머니가 비다 보니까 기업들도 물건을 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돈은 자꾸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당한 집중이 심화되다 보니까요.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제가 심장비대 말단 괴사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노동 쪽이 너무 지나치게 착취당하고 기여한 만큼 배당받지도 못하고 그중에 겨우 기여한 만큼 좀 배당받고 있다는 대기업 조직 노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가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동자들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맞다. 차별이 너무 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60%도 안 된다. 그거 동의한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반밖에 안 된다. 내가 동의한다. 근데 이걸 대기업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억압해서 하향 평준화할 게 아니고 미조직, 중소기업 노조, 비정규직 이런 데들을 지원 강화해서 상향 평준화해야 되는 거다. 응? 삼성전자의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8%라고 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인건비 비중이. 즉 급여 10% 더 올려줘도 1%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의 고용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 몇 군데 빼고 중소기업 대부분의 기업들, 거의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여기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을 누릴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다 뺏어가 버려요. 뭔가 기술 개발하고 뭔가 제품 개발하면 대기업에서 똑같은 거 뺏겨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해외로 가라. 우리나라에서 하다가는 다 뺏긴다. 그거 되찾으려고 소송할 돈도 없고 소송해서 이길 때 되면 이미 거지가 돼 있어서 그 기술은 쓸모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즉 자원과 기회뿐만 아니라 이걸 통제하는 권력조차도 너무 그 소수가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원래 권력의 역할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역할은 가진 자, 힘센 자를 제압하는 거예요. 억강하는 거죠. 그리고 약하고 덜 가진 사람들을 부양해서 같이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억강부약이죠. 그런데 이 정치가 센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센 자와 손잡고 센 자에 기생하기 시작하는 날, 센 자들의 약한 다수를 착취하는 데 참여해가지고 자기도 이익을 나누는 날, 이 강자들이 약자들의 것을 뺏어서 독점하고 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위 자작농들이 다 밭 뺏겨가지고 소작농 되고, 소작도 할 게 없어가지고 토지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소작을 점점 쓸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또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유리글식한다고 그러죠.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회의 생산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살기 어려워져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걸 막는 게 정치인데 사실은 정치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해지면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심장만 커지고 말단은 다 죽어서 지도 결국 죽는 상황이 와요. 즉 체제말적 위기가 옵니다. 이 체제말적 위기가 올 때 극복하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체제가 살아남으려면 혁명에 준하는 엄청난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체제가 전환되죠.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무력으로 통째로 뒤집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거의 그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사회든 문화든 경제든 모든 영역에 이 독점 불평등 구조를 깨고 공평하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